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가 한글날 연휴로 하루 쉬어간 사이에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책 확대 기대감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추가적으로 상승 출발하면서 오늘까지 코스피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0.5%가량의 상승폭으로 2,4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0.06%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870선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 강원도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1년 만에 재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데요. 첼시스와 이글벳 같은 방역 관련주부터 마니커와 하림 같은 육계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 오늘 수소차 관련주, 남부 경협주들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이 오늘 처음으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7조 원대, 영업이익은 158% 증가하면서 9,021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석유 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배터리 등 전 부문이 호조를 보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현재 주가는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이 해제가 되면서 오늘장 급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0% 이상의 낙폭으로 출발한 이후 현재는 8%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줄어들었지만 일평균으로는 2.8%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3분기 실적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업종과 종목별 대응 전략, 저희 주챔쇼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지금 바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하게 댓글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지금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장 시장 분위기는 저는 금요일에 안 열린 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날 열렸다라면 시장이 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시장이 조금 위축돼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양호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악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미국 시장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 부양책은 말 그대로 기대감입니다. 그 기대감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속 그냥 어떻게 할 거냐 말 거냐라고 왔다 갔다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었지 부양책이 이루어지는 쪽에 서로 금액적인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었지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말대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꾸준하게 이어왔었던 거고요. 거기에 변동성은 서로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생길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양쪽 다 서로 더 큰 금액 이쪽으로 가면서 대선에 대한 기대감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스토리대로 원래 가는 흐름, 말 그대로 주가가 선반영돼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선행지수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는데 그 소비 촉진을 위한 부양책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관점에서 역시 기대감이 있다는 관점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만들면서 위로 조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고요. 그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양책보다는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시장을 조금 소비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코로나 1단계로 조금 전환되면서 반성공의 완벽한 성공은 아니지만 절반의 성공을 거둬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악재는 크게 없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우리나라한테는 반사 이익이다.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이익을 좀 가져갔던 부분, 그리고 5G 장비, 뭐 그 미국 쪽에 관련된 수주가 계속 이어졌던 부분들이 결국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부분이 있고요. TSMC와의 경쟁 구도에서는 좀 밀리는 측면,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가져왔던 그 물량, 그래픽 카드에 대한 물량을 TSMC가 가져갔다라는 게 단기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이 시장 규모가 파운드리 시장, 비메모리 시장이 커진다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가 비중은 작더라도 금액적으로는 커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4차 산업의 이 시스템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게 그 캐파가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중이 적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소외된다 이런 관점은 없고요. 단기적인 악재라고 했을 때는 공정에 대한 부분이 자꾸 미국 쪽으로 쏠리고 있는 측면에서 삼성이 소외될 수 있다는 관점, 중국, 친화에 대한 관점들이 삼성전자한테 독이 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측면에 있지만 그걸 해결하는 관점이 역시 삼성전자의 역할이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밑에 사놓고 기다리는 관점이 아니라 경제의 분위기, 시세, 그런 현황들을 좀 살피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격이 싸다라고만 해서 좋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 있는 종목도 계속 더 간다는 관점도 아닙니다. 지금 경제 분위기와 시세 분위기를 좀 더 확인하고 삼성전자의 길이 어떻게 가고 지금 현재 네덜란드에 가 있는 EUV 공정에 대한 장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관점을 시장에 좀 더 길을 기울여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주가가 선반영되기 때문에 선반영되는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좀 확인하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들의 흐름들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테마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시선을 주말 동안 시선을 테마 쪽, 대북, 남북 경협, 중국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아프리카 대지열병을 쏠려 놓으니까 개인들의 코스닥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개인들이 지금 코스닥을 매수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메이저들은 어디에 가 있냐? 말 그대로 대형주, 전기전자,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시장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돌려놓고 개인들의 물량을 다른 데서 빼고 있는 거죠. 결국 개인들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테마를 쫓아가기보다는 테마는 흐름을 보고 선반영되는 주가의 지수의 흐름을 보고 말 그대로 차트, 기술적인 부분으로 미리 캐치하지 않는 이상은 테마는 올라갈 때 타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올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슈인지 그걸 통해서 눌림목 대응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대형주의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에 맞는 종목들이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단발성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회복기에서 확장기로 들어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확장기가 기간이 길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기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저는 회복기가 2019년 말부터 시작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복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장기가 짧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실적 시즌 때 단발성의 시세 나올 때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위로 시세가 한번 크게 나타나줄 때 이익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다음 기회는 확장기가 짧게 오고 다시 또 조정이 짧게 올 겁니다. 그 조정이 짧고 깊게 나올 때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전략으로 보면서 지금은 실적 시세에 맞는 이슈를 포착하고 단기적인 시세 대응을 또 해보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시장의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지금 테마주 위주로 개인들의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에 맞는 대형주들 단기적으로 전략 잘 짜보시면 수익을 충분히 잘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에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장도 종목들의 실적 시즌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코스코 케미칼을 84,000원에 20% 샀어요. 네, 포스코 케미칼 8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맞으세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좀 더 사도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시니까 더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포스코 케미칼 84,000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 매수를 더 해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 더 매수할 필요가 없죠. 지금 약간 들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약간 좀 있다가 최근에 수익이 잘 안 나시다가 이 종목이 조금 나와지니까 이 종목이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약간 들떠갖고 더 사고 싶으신 거죠? 아닌가요? 네. 저는 네, 그런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다른 네. 종목들이 막 안 가고 답답했는데 역시 네.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 2차 전지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더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포스코 케미칼은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전략적으로 짧게 끊어가느냐 아니면 꾸준하게 가져갈 거냐의 그 차이를 줘야 되는데 저는 좀 네. 멀리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대가 네.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2차 전지가. 포스코 케미칼도 네. 2차 전지 관련성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화학적으로 케미칼, 뭐 한소 케미칼하고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모멘텀 또 가져가는데 연료 전지라든지 다양한 이제 요소들을 많이 품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소재 쪽이나 재료 쪽은 뭐 포스코 케미칼, 한솔 케미칼 이런 종목들은 좀 끌고 가면서 포트를 조금 늘려가는 건 좋은데 비중 20% 들어가 있는데 좀 더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네.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확장기에 있고 얘는 이슈를 많이 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의 기대감이 이미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가는 데는 의심이 없어요.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기만 하진 않잖아요.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만 봐도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잠깐 올라갔다 또 다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 시간적인 조정을 네. 좀 더 보고 천천히 네. 모아가는 전략을 보는데 20%면 충분해요. 충분히 네.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20% 만족할 수 있고요. 아닌 네. 경우는 오히려 하락했을 때 좀 더 아래를 바라보고 먼 투자를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네. 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것만 들고 가시되 위쪽으로 한 95,500원 위로 올라가게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고가 영역으로 더. 지금 이게 신고가를 찍은 거잖아요. 주가 많이 네. 올라왔어요. 근데 추세가 네. 아직 안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탄력적으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짧은 기간에 올라가지 않고 시간적인 요소 충분히 걸릴 겁니다. 한 내년 상반기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른 2차 전지는 모르겠지만 포스코 네. 케미칼, 한소 케미칼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요. 한 10만 원 정도 왔었을 때는 좀 일부 수익 실현을 했다가 내려오면 또 네. 사면 되니까 목표가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올랐을 때 이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한 10만 5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네. 그 자리에서 네. 이익을 좀 챙겼다가 나중에 또 재공략하는 전략으로 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팔진 말고요. 절반 정도 네.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 전략이 궁금하시면 또 전화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화가 연결이 진짜 안 돼요. 안 되면 유튜브에 글 남겨주세요. 그럼 유튜브에 다 네. 체크해 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잘 대응하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더 보유해도 되는 종목이긴 한데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10만 500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렸으니까 10만 원 이상에서 수익을 한번 챙기신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GS페이. GS 리테일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7,000에 10%. 네, 37,000원에 비중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워낙 한번 올랐는데 이게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해야 되는지 궁금하세요?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GS 리테일 37,000원의 비중 10%이신데 오늘 6% 정도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는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원래 흐름 안에서 좀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GS 리테일을 이제 생각하시는 게 너무 그 코로나 수혜주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아닌가요? 네. 네, 뭐 편의점이 장사 잘 된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가 네. 많이 나오니까 그런 관점이 있는데 GS 리테일은 편의점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데 이 차크 그 기술적인 흐름으로 한번 볼게요. 실적은 좋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흐름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 화면 보이세요? 네. 네, 화면 보시면 코로나 때 이 종목도 빠졌잖아요. 그죠? 네. 네, 빠졌는데 빠지고 난 뒤에 코로나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좀 웃기죠, 그죠? 네. 수혜주라고 하면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주가가 상승했던 게 기존에 우리가 이 GS 리테일이 주목받기 코로나 그 관점으로 주목받기 전에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고 있었어요. 화면 보이세요? 네,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안으로 그냥 돌아온 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 박스권의 마디를 이제 크게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 조정폭이 좀 그만큼 이 폭이 똑같이 일정하게 더 아래로 내려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GS 리테일 편의점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적에 반영을 받고 기업의 안전성까지 보장되니까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라오는 흐름 안에서 매수가가 그 37,000원대 있으니까 어중간한 거지. 근데 괜찮아요. 수익이 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이 박스권 안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원래 가던 흐름대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게 다시 들어올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예산은 이 주가 위로 다시 올라올 건데 다만 이제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올라오면은 한번 멈출 자리가 39,000원 같아요. 이 박스권 하단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딱 끊어서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이 주가가 한번 추세가 무너졌던 자리 가격을 좀 체크하면서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평균 가격도 이 자리에 저항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를 39,500원을 드릴게요. 39,500원입니다. 이 자리에 오면 이익 실현,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할 매도보다는 전량 수익 실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목표가 39,500원입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술적으로 목표가 39,500원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미약품 36만 7천 원에 50%거든요. 네, 한미약품 36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요? 예, 너무 오래 이게 안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전번에도 네. 전문가님한테 상담 한번 했었는데 34만 원, 34만 원대 오면 전화 한번 주시라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34만 원이 아직도 안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답답하셔가지고 전화를 미리 주셨어요? 예, 예. 네네. 현재가가 한 28만 원 정도라서 비중도 좀 크시고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대응을 좀 걱정되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한미약품 36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도 제가 오래 걸릴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34만 원짜리가 오면은 전화 달라고 했던 그만큼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계속 주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답답하시죠? 너무 네. 답답해요. 네, 그 아무리 좋은 회사도 갑자기 막 급등성으로 올라가면은 급등 났다가 조용해지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 답답한 거를 이렇게 겪으려면 급등 나오는 거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거기다 비중까지 크게 들어가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얼마나 돼요. 있으면 올라올까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올해는 조금 넘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급등으로 올랐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렇게 갈 게 아니었는데 워낙 이슈가 바이오 같은 게 이슈가 크게 오니까 크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만큼 또 시간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마디 조정은 왔어요. 그래서 주가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더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내려가더라도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내려갔다 또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지 말고 시간적인 요소가 중요해요. 지금은 가격에 막 마음을 쓰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팔지도 않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가격이 얼마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거 신경 쓰면은 내 심리만 더 깨트리고 더 못 견디고 이렇게 34만 원 오면 전화 달라고 했는데 못 견디고 전화하시잖아요. 그죠?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격에 흔들리지 마세요. 한미약품 좋은 회사예요. 근데 바이오 쪽에 바이오 쪽은 이슈가 될 때마다 크게 움직이니까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서로 사고 팔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많이 오르면 팔고 싶잖아요. 그럼 많이 팔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내려오니까 팔 생각은 없고 사전이 최근에 올라갔던 게 부담스럽고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건데 좀 기다리시고요. 제가 뭐 실적도 예산은 나오는 회사가 안정적이니까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올라오면은 이번에 패턴을 한번 두 번 꺾었으니까 아래로 한번 두 번 꺾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금 추세적으로 아래로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걸 꺾고 위로 올라가는 신호가 어떤 가격에서 나오냐라고 하면은 32만 원에서 나올 거예요. 32만 원 와야 방향성이 바뀐다는 얘기. 지금 내려가고 있는 방향성이 위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2만 원 올라올 때 다시 또 전화 주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가격은 신경 쓰지 말고 한미약품이 32만 원 오면은 그때 전화 주시고 마음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길게 본다 생각하시고. 내년이라 그러면은 네. 내년 초 정도 될까요?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까지 신은 아니에요. 저도 뭐 변곡점 잘 꼭꼭 집어서 맞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까지 조정이 있었던 여기 박스권 정도가 한 번 더 가야 돼요. 그럼 그 기간이 2달 정도 걸렸거든요. 2달 하면 내년 넘어가죠. 상반기죠. 그러면 거기서 박스로 가냐 방향성 위로 틀어주냐 확인해야 돼요. 그럼 언제겠어요? 1월
한 초 중순쯤에 어떤 느낌이 나오냐. 그때 방향성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확인하는 게 맞아요. 제가 지금 그때 어떻게 올라올 겁니다가 아니라 그때 방향성이 옆으로 더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1월 달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예. 네, 기다렸다가 감사합니다. 네, 좀 대응 다시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격 등락 신경 쓰시지 마시고 조금 더 오래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좀 확인해 봐야 되니까 3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오상 자엘이요. 오상 자이엘이요. 네, 12,200원에 15%요. 네, 12,200원에 비중 15%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어딜 점에 가서 매도로 해야 되는지요. 네. 매도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궁금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오상자이엘은 12,2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신데 이분은 네.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들고 계시고요. 올라오면 급등 나오면 한번 팔면 될 것 오, 같아요. 일단 뭐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네. 네, 잘 사셨네요. 뭐 잘 사셨는 거 이것도 타이밍이 어쨌든 운 또 타이밍 이 주식에서 우는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들고 계세요. 저는 한 번쯤 네.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오상자이엘에는 이 네. 지금 오상자이엘이라는 회사는 좋지 않아요. 근데 네.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계열사 회사 네. 중에 오상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 진단키트 쪽에 이슈를 받아서 최근에 이렇게 크게 올라왔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오상 헬스케어가 또 상장 이슈도 있고 그 네.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모멘텀이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기 시장은 내년에 올해 원래 코로나가 없었으면 내년에 터질 모멘텀이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좀 빨랐어요. 제가 이거를 상반기 때 코로나 직전 때 이제 분석을 한번 했었었는데 네. 소개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상 자이엘은 그 오상 헬스케어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 네. 실적은 크게 좋지 뭐 영업이나 이런 거 좋지 못했던 부분은 있지만 그 자회사가 네.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번쯤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급등 나오면은 이익 실현을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가격은 제가 봤을 때 한번 크게 네. 올라오면은 상한가도 충분히 갔던 종목이니까 아래쪽보다 한 번 더 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15,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 15,000원 쪽 근처에 왔었을 때 14,000원 한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이익 실현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5,000원 네. 딱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 똑같이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내가 먼저 빨리 파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15,000원 가격으로 올라오는 힘을 급등이 나올 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때 그 수익으로 만족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급등이 나오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4,000원부터 15,000원 부근까지 잡아드렸으니까 가격대 오면 수익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MW요. KMW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1,800원에 15%요. 네, 61,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 맞으시죠? 네네. 네, 지금 현재 가격 한 77,000원대라서 수익이 좀 많이 나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냥 올라가다 또 떨어지고 수익도 볼 수 있겠는지. 아, 네네. 네, 아무래도 좀 최고가까지 올라갔다가 수익이 좀 줄어드셔서 매도 언제쯤에 할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KMW 61,8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기분 네.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매도하면 좋을까요?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린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네.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올랐을 때 이익을 안 챙겼냐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항상 올라오면 이익 좀 챙기신 거예요? 위에서? 그대로 다 들고 있어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 더 볼 수 있을까요? 그 욕심을 부릴 때도 그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사고 났을 때 수익 나올 때 즐거웠는데 더 네. 이제 내가 저기 높은 가격 봤다가 그 가격 위로 또 안 보이니까 또 걱정이라는 게 생기죠. 수익 중인데도 다시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이익을 좀 챙겨 놓으면 덜 할 수 있는데 이익을 안 챙겨 맞아요. 놓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식에 대해서 이래 깊이 있게 어느 정도 내 기준이 없으니까 떨어지면은 막연하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 것들도 좀 알고 하셔야 돼요. 저는 일단 KMW는 좋아요. 5G잖아요. 그죠? 통신 장비. 최근에 네네. 통신 3사 간부들이 국정감사 들어가가지고 국정에서 얘기 듣는데 5G 요금만 비싸고 안 터진다라는 얘기 막 하면서 막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네. 그 통신사가 뭐 하겠어요? 장비 늘리고 가입비나 뭐 이런 걸 좀 낮추고 하는데 장비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장비 늘리고 그 기지를 조금 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5G 네, 잘 네, 터지게. 네. 그러면 네. 다시 또 5G 장비에 대해서 이슈가 되겠죠. 시나리오가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슈가 살아있어요. 기대감이라는 게. 근데 다만 주가가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흐름이라는 게 또 조정을 주고 올라가고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익을 비중 15% 가지고 계시는데 한 5% 정도만 챙겨가자 이거예요. 5% 정도만 챙겨가시고 나머지는 그리고 가는데 그 5% 정도는 조금 올라오면은 최근에 올랐던 네. 한 8만 1,000원? 예, 8만 원대? 그 다음에 그 팔고 난 뒤에 올라가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5% 네. 정도 챙겨놓고 떨어지면 더 사면 다시 그 5% 사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5% 정도만 챙기고 10% 정도만 끌고 가세요.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결국 최근에 올랐던 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익을 챙겨 놓으면 내려왔을 때 그 수익이 있으니까 5% 다시 사면 수익 챙기고 다시 물량을 채워 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끌고 가세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8만 1,000원대 한 5% 정도는 수익 챙기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만 1,000원대에서 5% 정도 수익 실현해 주시고 나머지 10% 비중만 더 보유해 보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에는 제가 저번 주에 주말에 했는데 뭐 네. 소개를 못하고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주말에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을 되니까요. 평일보다 조금 많은 분들과 함께 하려고 주말로 시간을 옮겼으니까요. 어제도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이 시장을 보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경제적인 시세, 시황 이런 분위기, 시세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시황이 아니라 시황도 짧게 끊어봐야 되는데 이 경제 동향이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지금 이 국면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이 회복기냐 아니면 미국 시장은 상승기로 끝나는 거냐 우리나라 시장은 회복기에서 확장기로 가야 되는데 수축기로 갈 수 없어요. 조정이나 그 하락세로 갈 수 없는 시장인데 과연 이 시장이 어떤 분위기로 경제 분위기가 가는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시나리오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거 개인들이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건 역시 기술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해석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의 시간들을 오후 4시 토요일입니다. 꼭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말 토요일 오후 4시에 온라인 강연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참석하셔서 시장 흐름 분석들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펜오션인데요. 매수가가 3,834원에 비중은 10%이신데 수익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좀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펜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관점이고요. 실적 상반기 좋았는데 3분기 실적은 약간 주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벌크 지수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벌크선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중국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임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폭이 있는데 최근 한 이틀 동안의 조정은 있었지만 역시 수요가 늘어나고 그 관점에서 곡물, 철강 쪽의 움직임이 커질수록 운임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이 있으니까요. 펜오션은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보다는 4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실적이 어우러지면서 나오는 연간 실적이 좀 지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목표가를 조금 더 위쪽으로 보시길 바라고요. 분할 매도 관점에서 4,300원 위쪽으로 올라올 때 조금씩 이익 실현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홀딩 가져가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보유하셔서 목표가 4,300원 이상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 추천드렸습니다. 자,
자, 다음 종목은 유비쿼스 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28,000원에 비중은 25%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가가 매수 가격이네요. 회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전략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큰 시세로 보면 저는 이걸 대포기법이라고 해서 큰 상승이 있고 난데 옆으로 박스권으로 조정을 쭉 가져가고 난데 이 대포가 터지면 다시 추가적으로 큰 급등이 계속 꾸준하게 추세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이 가격은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 쪽보다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향후 계속 4차 산업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관심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관점을 드리고요. 시간적인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도 좀 높게 조정을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여지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때 박스 상단을 목표가로 잡고 한 42,000원대까지는 홀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42,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은 48,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조금 높게 사셨네요. 좀 아쉽네요. 서인 시스템이 기다리면 가격은 내려옵니다. 너무 급하게 난 놓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5G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직접적인 관계 있고요. 5G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까지 다 포함된 무선 사업부까지 포함되어 있는 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 쪽에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서인 시스템은 항상 삼성전자가 가는 길을 항상 같이 함께 따라다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이 최근에 조금 순이익 부분에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회사는 좋으니까요. 보유 관점 가져가시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 상승폭 추세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대 내려올 텐데 올라가는 관점에서 추세가 무너졌던 가격이 51,500원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1,5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 이익을 챙기셨다가 추후에 좀 더 기다렸다 보는 전략이 좋다. 왜냐하면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에 시간 조정을 통해서 박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래쪽으로 쐐기 형태의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51,500원 부분, 5만 원 위쪽에서 이익 실현했다가 나중에 다시 떨어지면 좀 더 싸게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매수가가 조금 높은 측면이 있지만 회사 전망은 긍정적이라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고요. 목표가 51,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매수가는 147,000원에 비중은 5%이신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은 일단 단기 이익 실현 구간이었는데 이익 실현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이 5%밖에 안 돼서 이거는 단기로 공략하신 것 같아요. 길게 보려고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단기적으로 이 상단의 자리에 저항을 받는 자리였거든요. 추세를 돌파해 나와서 조정이 나올 구간입니다.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흐름을 깨지 않고 추세적으로 가겠지만 그 추세 하단으로 다시 조정폭을 만들어가고 한번 깰 수도 있는 자리,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5% 정도 같으면 욕심내지 않고 단기로 이익 실현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가져갔어야 됐는데 가져가지 못했네요. 수익이 짧아졌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면 단기 시세로 충분히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이익 챙기셨다가 매수가 아래 오면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단기로 지금 매도를 하신 다음에 매수가 아래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TK케미칼입니다. TK케미칼은 1,9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다 케미칼이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보유 관점은 아니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내려와 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아래쪽에 있으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급등 나오면 목표가 2,300원 드릴 테니까 이익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관련주로 테마성으로 좀 익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끌고 가는 전략보다 급등 한번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 그 목표가는 2,300원 정도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2,300원짜리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300원 잡아드렸으니까 급등 나오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폴마 DNH고요. 네. 매수가는 59,900원에 10%입니다. 네, 59,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애터미가 중국 진출도 하고 실적도 좋고 해가지고 이거를 매수를 했는데요. 네. 매도가를 어떻게 정할지를 몰라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뭐 중국 진출 모멘텀도 있고 해서 매수하셨고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얼마까지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콜마 B&H 59,9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수익 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분은 네.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근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애터미가 중국 진출, 그 떠나 베트남, 동남아 시장 진출했다라는 거를 언제 알았냐라고 하면 네. 제가 심지어 여기 이데일리에서 방송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걸 제가 1월 달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진출했다는 게 1월 달에 지나고 났는데 지금 8월 달에 이 고점까지 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중국 진출 애터미를 보고 들어갔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죠, 그렇죠. 네, 제가 얘기했던 가격은 2만 원대인데 정말이에요. 진짜 한번 찾아보면 제가 2만 원대 그 중국 진출에 얘기를 했어요. 콜마 B&H 애터미 시장이 커지고 있다. 제가 9월 달에 이거를 네. 말씀해가지고 수익을 좀 보고 팔고 들어간 다시 거잖아요. 매매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잘하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잘하고 있어요. 멀리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잘못했다는 네. 얘기는 아니에요. 아, 예. 근데 그 관점의 생각으로 길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 그 시나리오는 1월 달부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 사람들은 아래에서 3만 원, 5만 원 이 밑에서 사들고 있는데 내가 6만 원, 5만 원 위쪽에서 6만 원대 부근에 사서 들고 있으면 그들한테 지는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아,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와 줄 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익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실적이 또 한번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목표가는 한 6만 9천 원 정도 짧게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추세가 한번 살짝 꺾였어요. 그러니까 좀 박스권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신고가는 만들다가 또다시 좀 이렇게 주춤하는 흐름, 큰 시세는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나올 수도 그래서 있겠지만. 제가 이제 네. 50%는 이제 매도하고 50%만 가져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목표가를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회사는 괜찮으니까 그런 관점도 괜찮아요. 근데 네네. 일단 제가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해야 될 구간을 6만 9천 원짜리를 드릴게요. 6만 9천 네. 원짜리에서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하세요. 아시겠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감사합니다. 좀 잘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인상 너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목표가 69,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단기로 보시고 이때부터 잘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대를 네네. 15,4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30% 비중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건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몰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네. 현재가랑 매수가랑 비슷한 가격이신데 더 보유를 해야 될지 어디까지 좀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코스모신 소재는 15,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분은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회사가 좀 안 좋은 얘기도 있던 회사가 이제 회복해오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워낙 좋은 이슈를 가지고 와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2차 전지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 관련성으로 네, 코스모 신소재도 가고 있는 건데 한 번쯤 급등이 쭉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번 올라오면은 저는 그게 막 선정부지 올라가더라도 이익 실현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올라올 때. 그 가격대가 제가 보이는 가격은 저는 그 위로 왜냐하면 실적이 상반기 때 좀 개선된 건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항상 이 하락폭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빠르게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부딪혔다가 조정을 거칠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번 급등 나면 돌파 시도를 할 것 같고 돌파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끌려다니다가 또 내려오면 또 못 팔고 들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석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올라올 때 이익 실현 좋은 가격이에요. 한 20% 정도 수익 나는 거니까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 한 18,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격 체크해 보면 추세가 이렇게 쭉 가다가 무너지면서 한번 꺾여져 내려갔던 자리. 그러니까 하락의 첫째 파동에서 다시 이제 밑으로 침체기로 빠지기 시작했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많은 부분들이 저 위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8,500원 부근에 왔었을 때 그냥 이익 실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18,500원을 목표가로 드릴 테니까 이익 실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8,500원대에서 저항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진 마시고 18,500원대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카카오를 네. 36만 원 선에서 한 30% 했어요. 네, 네. 지난번에 한 42만 원이 가는 것 같아서 또 갈 줄 알았는데 뒤집어진 하길래 네, 네. 그리고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 네, 카카오를 36만 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40만 원 이상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그 다음에는 매도를 못 하신 거예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카카오를 36만 원에 매수하셔서 수익 중이신데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까요? 저번 주까지는 이런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아, 오늘 네. 돼서 이제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오늘 내려오니까 생각이 바뀌신 거죠. 갑자기 팔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카카오는 완전 전환되지 않은 시간적인 요소가 더 필요해요. 갑자기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로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익이 한 5% 정도 나왔잖아요. 그죠? 예, 예. 네, 그 5% 정도 나오는데 오늘 빠지는데 뭐 회사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길게 보면은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에 여지는 다를 게 없어요. 뭐 지금 여기서 보는데 40만 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매수가보다 내려가면은 마음이 흔들려서 컨트롤 안 되고 정신 못 차리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죠? 왔다 갔다 할 근데 것 같아요. 기계가 네.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이 1개월, 2개월 이랬지.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그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데 네. 사놓고 그냥 시간이 자꾸 늘어지는 걸 빨리빨리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 카카오는 빠른 종목이 아니잖아요. 느긋하게 천천히 올라오는데 코로나 때 유동성 때문에 갑자기 좀 각도가 좀 크게 올라온 거지. 지금 유동성이 좀 죽어버렸잖아요. 카카오가. 시장에 관심이 좀 죽었어요. 카카오도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거 상장하고 난 뒤에 좀 관심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도 지금은 약간 추세적으로 약간 조정기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 10%를 제외하고 한 20% 정도는 이익 챙기시고 나머지만 목표가 얘기하셨던 대로 한 40만 원 선 정도까지만 목표가가 40만 원인데 거기서 바꾸지 마세요. 내가 정한 목표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 20% 정도 들어가시고 지금은 물량을 키워서 들어갈 때가 아니라 그건 낮은 가격일 때 얘기고요. 지금 가격이 높게 올라왔으니까 비중을 키울 때가 아니라 비중을 적게 들어가서 내려올 때마다 크게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넣는 게 맞는 거지 위에서 비중을 크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은 회사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20% 이익 실현 그 비중 20%를 파시고 10%만 39만 8천 원 정도 목표가 잡고 들고 가는 전략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가격이 내려오면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팔았던 거 다시 전략 짜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네, 지금 비중 10%까지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목표가 40만 원 보셔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가격이 좀 더 하락을 하면 다시 한번 상담 전화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천보고요. 네네. 네, 매수가는 17만 6천 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80%입니다. 네, 17만 6천 원의 비중 80% 맞으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전에 한번 20만 원 선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네. 다시 산 종목인데, 네네. 네, 앞으로 전망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수익을 내셨던 종목이라 다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첨보 17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0%좀 크신데 앞으로는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분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분명히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좀 투자에 대해서 약간 주의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아, 네네,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첨보라는 주가가 20만 원 수익 실현하셨는데 그 전에 얼마에 사셨어요? 매수가가? 그때는 14만 원. 14만 원이죠. 근데 지금 네. 매수가가 얼마예요? 17만 6천 원이요. 14만 원에서 17만 원 같은 몇 프로 올라온 거죠? 한 20한 2, 3%. 네. 많이 올랐죠, 그죠? 네네. 30%가 넘어요. 상승률이. 네네. 그래서 내가 지금 30%나 더 이전보다 더 비싸게 샀죠, 그죠?
네네네. 네, 비싸게 샀는 건데 비중은 또 80% 이전보다 더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투자의 관점이 들떠 계신 거예요. 내가 투자라는 거 처음 시작했는데 사니까 수익이 나는 걸 보고 이 회사 좋다라고 TV에 또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또 다시 재투자에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본인이 나도 모르는 마음이 들떠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간 거예요, 손이. 비중도 커지고요.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란 전형적인 거거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이 늘어나는 게 시장이 크게 빠졌을 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시장이 막 좋아 보이거든요. 막 올라올 때. 이거는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첨보라는 기업이 좋은 건 맞지만 세세히 들어가 보면 지금 시장의 배터리라는 게 이전의 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고체 배터리로 바뀌고 있어요. 기체, 고체, 우리 액체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체 네네. 배터리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첨보가 그쪽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지어진 게 없어요. 그게 효과가 나타나고 실적으로 반영돼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관점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얼매여서 올라가고 있는 주가에다가 투자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실적은 네네네. 좋고 기업은 좋지만 조정에 빠지면은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거예요. 수익 났던 거 다 마이너스 잡혀서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다가 시장이 한번 확장기에서 수축 구매에서 확 꺾일 때 공포에 빠져가지고 손에 다 보고 털려서 나가서 주식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지금 네네네.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네. 딱 사신 가격이 저항이에요. 17만 6천 원짜리가 올라가는데 네네. 다시 저항으로 잡혀버렸어요. 한 번 좀 올라오면은 비중을 네네. 80%인데 70% 빼버리세요. 10%만 들고 계시고요. 욕심이에요. 제가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진짜 욕심이에요. 14만 원짜리 아래로 왔었을 때 늘려가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올라갈 때 늘리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 비중이 커져야 돼요. 아시겠죠? 올라갈 때 네네네. 비중이 커지면 안 돼요. 내려갈 때 비중이 커져야 된다. 그럼 언제부터 네. 비중이 커져야 돼요? 14만 원, 내가 처음 샀던 가격보다 내려갈 때 비중이 더 커져야죠. 맞죠? 네네. 네. 14만 원 아래에 사면 다시 20만 원 올 수 있잖아요. 이 회사는. 그렇게 네네.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네. 비중 70%는 덜어내고 10% 정도만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올라오면은 한 네. 19만 원 정도에서 이익 챙기고 그 10%가 원래 네. 정상적인 비중 투자가 맞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네네네. 네, 본전 오면 꼭 비중 70%는 빼세요. 네네네. 네, 잘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공부 좀 하시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거의 다 줄이셔서 10%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그 비중은 목표가 19만 원 잡아보시고요. 다음에 14만 원 아래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수젠텍, 네. 44,520원에 15%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44,000. 네. 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계속 이게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매도 시점이나 이런 거 단기적으로 가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매수하신 다음에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네. 좋을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바로 네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수젠텍을 44,520원에 매수하셨는데 어디까지 좀 들고 가야 될까요? 혼나야겠네요. 네. 진짜 혼나셔야 되겠어요. 내가 봤을 때. 네. 왜 다 끝난 걸 샀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수젠텍 좋아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고 네.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진단키트가 다 진단키트 종목들이 기다리고 뭐가 있냐라고 하면 미국 FDA 승인 어디서 팔 수 있다. 내가 저기 저 나라에 팔 수 있다. 이 나라에 팔 수 있다라는 네. 승인 뉴스로 마지막으로 시세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수젠텍은 그 이슈를 한번 여기서 터졌어요. 앞에서 점상한가 가고 위로 올렸다가 쭉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네. 아래쪽으로 꺾여 내려가는 건데 이걸 여기 밑에 내려왔다 나 싸게 샀어 이러면서 들고 계신 거예요. 싸게 산 건지도 근데- 모르겠고 더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근데 이게 타 방송이나 여러 전문가님들 계시잖아요. 네. 그때도 전문가님 의견을 다른 전문가님 의견을 이제 듣고 제가 보면 네. 전문가들이라고 제가 매수를 그런 의견 했어요. 드렸어요. 저는 이 종목은 절대 매수 의견 네. 안 드려요. 저는 네. 완전 생각이 달라요. 근데 전문가들마다 다 네. 다른데 전문가 TV에 네. 나온 전문가들이 종목 추천할 때 얘기를 꼭 해드리면은 제가 솔직하게 네. 얘기 드리면은 전문가 추천할 때 네. 그 종목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들을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네. 가지고 그 전문가가 주목을 받겠죠.
솔직하게 네. 얘기해서. 왜냐하면 네네네. 그 전문가도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나도 먹고 살려고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주목받으려면 시장의 관심 종목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네. 봤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기술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면 봐도 되는데 내가 대응 네. 관점이 잘 안 되는 아. 관점에서 전문가가 좋다라고만 얘기 듣고 사면은 결국 그 네. 전문가는 시장에 관심 있는 종목을 했는데 그 안에는 많은 실력자들과 세력 그리고 큰 돈을 가진 세력들이 그 주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거기서 네. 내가 요만큼 들고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못 이기잖아요. 네. 네, 그런 네. 관점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말을 믿지 아. 마세요. 본인의 네. 그런 얘기는 참고만 하고 듣고 그 종목에 대해서 본인이 해석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네. 옛날처럼 그냥 전문가가 사라고 해서 다 올라간 수익 내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건 네. 운이에요. 운. 타이밍에 잘 맞아서 운이로 온 거지. 본인이 해석하고 있는 공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똑똑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잃을 만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종목은 네. 지금 여기서 꺾여서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아. 한번 그러니까 바로 꺾인다는 관점도 있겠지만 비중을 지금 네. 줄이세요. 그 본전에서 매도할 수 있는데 15%에서 비중을 한 5%는 그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5% 얼마의 정도. 손절? 지금 오늘자리에 손절하고 10%만 들고 계세요. 그래야지 내려올 때 네. 기술적 반등에서 다시 전략을 가져가서 지금 매수가에서 팔고 나오면 갈 수 있는 거니까 비중 5% 네. 손절하시고 나머지는 매수가 오면은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들고 계시 마시고. 네, 오늘 5% 손절하고 나머지 비중은 매수가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CJCGB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23,45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네, 23,450원에 비중 10%요. 네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향후 이게 전망이 어떻게 될지 네. 전문가님한테 좀 자문 좀 구하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 전방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CJCGV 23,450원에 매수하셨는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고요. 네. 단기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끌고 가는 전략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끌고 가려면 펀더멘탈,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CJCGV는 너무 침체로 빠졌어요. 너무 침체로 장기적인 침체에 빠졌기 때문에 끌고 가는 장기 전략보다는 우리가 바닥 싸게 사서 기다리면 된다 이런 관점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시황 얘기했던 경제, 시황, 뭐 동향 이런 부분들을 좀 보는 게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CJCGV는 흐름 자체는 단기적으로 이슈를 탈 수는 있어요. 왜? 시장이 좀 개선되고 있죠. 코로나 1단계로 내려오고 극장 또 이제 들어가고 스포츠 경기도 관중이 일부 진입을 할 수 있고 좀 단계가 얕아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품어질 수 있는 실적이 증가하는 것보다 기대감의 상승을 할 수 있겠죠. 맞죠? 네. 컨텐츠나 미디어들이 기대감으로 네.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JCGV가 이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CJ그룹에서 CJV를 함부로 못 버려요. 이 CJV라는 회사를. 그래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가져갈 거라고 판단되니까 단기적으로 기간 올해 말까지 해서 가져가 보는 전략을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위쪽으로 한 29,000원까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매입한 이유가 뭐 기존의 유증 관계도 끝났고 네네. 그리고 그런 어차피 거 생각하지 지금 마세요. 그런 관점보다는 그냥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 동향을 보고 코로나 회복하고 있는 분위기만 보시고 목표가 29,000원. 1차 좀 짧게 보겠다라고 하면 25,000원 정도. 그리고 29,000원.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올해 말까지 보셔서 목표 주가 25,000원과 29,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2차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이솔루션인데요. 매수가가 64,00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계속 보유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64,000원 같으면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역시 높은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보이시는데요. 역시 5G는 조금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적으로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이 제가 판단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렸다 반등 나오면은 짧은 수익 보세요. 위에 저항이 너무 크네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63,000원짜리 부근 위쪽으로 올라올 때 63,000원 목표가 잡고 이익 실현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주일 정도만 더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63,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매수가는 1,500원에 비중은 2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추가 매수하지 말고요. 은행, 배당도 저는 석연치 않고요. 은행, 금융주 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주 나중에 우리금융지주가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은 있지만 저는 안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요. 위쪽으로 그냥 가지고 계신 비중만 가져가시고 위로 올라오면은 목표가는 한 11,400원 정도만 가져가시고요. 여기에다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 좀 다른 쪽에 펀더멘탈 좀 보시면서 다른 쪽에 비중을 한번 제조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는 11,400원 들이되 비중을 늘리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 보시고 목표 주가 11,4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 34,553원에 비중은 25%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얘는 까딱 잘못하면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이슈가 안 들어오면은 바로 무너질 각인 것 같습니다. 추세가 무너졌고요. 저점 무너지면은 아래로 크게 꺾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한 25,000원 부분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반등 나오면은 급등 나와서 34,00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는 이상 가지 못한다. 근데 이 가격도 지금 매수가가 아니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올 때 34,500원 정도 올 것 같네요. 그 가격대에서 비중을 줄이시고요. 이 가격은 지금 가격 저는 높게 판단이 됩니다. 실적 없고 기대감만으로 가고 있고 그 기대감이 폭발하지 않는 이상, 결국 항체 쪽인데 그게 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아래로 꺾여서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급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꼭 잘 줄이시길 바라고요. 위쪽으로 34,000원짜리에서 비중 줄이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4,000원대에서 비중을 줄이시라는 전략 추천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은 매수가가 14,60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반도체, 그리고 3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송원산업이 개선되면서 상승으로 초입으로 가는 구간이다라고 판단되니까 지금 수익 중이신데 단기로 보신다라고 하면 짧게 보시는데 저는 좀 끌고 가는 전략에서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탄력이 보이네요. 그래서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화학, 이런 종목이 화학이라는 얘기입니다. 화학과 그리고 반도체 소재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송원산업 종목이 저는 목표가 18,000원 드릴 테니까 18,000원까지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18,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송원산업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